우크라이나는 러시아를 속이는 천재적인 방법을 발견했어. 이것 좀 봐. 네가 보고 있는 곳은 아이리스티야. 이것은 독일의 방공 시스템으로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미사일, 드론, 항공기를 격추할 수 있어. 우크라이나는 독일로부터 이런 것들을 여러 대 받았어. 그리고 매일 폭격을 당하는 나라에서는 하늘 전체를 지켜주는 이런 시스템이 금보다 더 소중하지. 그래서 러시아는 이곳에 집착하고 있어. 아이리스트를 파괴한다는 것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에 구멍을 내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러시아가 첫날부터 시도해온 일이야. 자, 여기 러시아 드론이 하르키우 방공 기지에 배치된 아이리스티로 보이는 물체 위를 비행하는 장면이야. 러시아군이 목표물을 확인하자마자 그들은 시간을 지체하지 않았어. 드론이 공격을 시작했고 가까이 다가가 미사일을 발사해서 정확히 명중시켰어. 아이리스티는 파괴됐어. 임무 완료. 또 하나의 우크라이나 시스템이 제거됐어. 하지만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 이 시스템은 실제로 존재한 적이 없어. 러시아는 방금 속은 거야.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이걸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면 정말 놀랄 거야. 그 트릭은 너무 간단해서 효과가 있을지 믿기 어려워. 우크라이나는 전장에 자기네 무기의 공기 주입식 모형을 퍼뜨리고 있어. 곰으로 만든 탱크, 천으로 만든 미사일 시스템, 가짜 레이더 같은 것들이지. 멀리서 보면 완전히 진짜처럼 보이지만 안에는 그냥 공기뿐인 장비들이야. 농담같이? 하지만 전쟁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겉보기보다 훨씬 심각한 일이야. 그리고 이게 효과가 있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이 아이디어가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해. 1944년에 D-Day, 역사상 가장 큰 군사 상륙 작전이 있기 전에 연합군은 공격이 어디에서 일어날지에 대해 독일을 속여야 했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영국 해안에 공기 주입식 탱크, 가짜 비행기, 천으로 만든 트럭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들은 독일군이 잘못된 곳으로 전체 사단을 이동시킬 만큼 설득력 있는 유령 부대를 만들어냈습니다. 실제 병사들이 노르망디에 상륙하는 동안 독일은 다른 지점에서 공격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그룹은 유령 군대로 알려지게 되었고 20개가 넘는 서로 다른 전장에서 활약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잘 만들어진 허위 정보가 단 한 발의 총알이 발사되기도 전에 적을 마비시키기 때문입니다. 80년 이 지난 지금도 논리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 역설은 훨씬 더 터무니없어졌습니다. 왜냐하면 1944년에는 모형들이 인간의 눈과 일정 고도에서 비행하는 비행기를 속여야 했지만 오늘날에는 열화상 카메라가 달린 드론, 레이더 센서, 그리고 인공지능까지 속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모형이 쓸모없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죠. 결국 감시 기술이 발전할수록 가짜를 더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의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만든 건 군사 엔지니어나 수십억 달러가 투자된 방위 연구소가 아니었습니다. 이런 팽창식 미끼를 만든 사람의 이름은 빅토르 탈라노프입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방위 산업의 중요한 인물이 되기 전에는 스포츠 풍선, 에어바운스, 어린이 파티용 장비를 만들던 사람이었습니다. 탈라노프는 자신의 지식을 활용해 군사 장비의 모형을 만들었고 이 모형들은 너무나 정교해서 오늘날 우크라이나 군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에서도 훈련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탈라노프의 모형들은 우크라이나에 매우 중요한 시기에 도착했습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즉 실제 장비를 전장에서 잃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차는 생산하는데 몇 달이 걸리고 수백만 달러가 듭니다. 그리고 오늘날처럼 드론이 전장을 가득 메우는 상황에서는 어떤 장갑 차량이든 즉각적인 표적이 됩니다. 실제 전차를 전장에 배치하면 몇 시간, 때로는 몇 분 만에 적 드론의 레이더에 포착됩니다. 실제 장비를 노출시키는 대신 우크라이나는 전선에서 가장 전략적인 지점들, 러시아가 반드시 행동해야 하는 지점들,
어떤 움직임이든 주목받는 지점들에 팽창식 모형을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적이 존재하지 않는 표적을 상대로 헛수고를 하게 만듭니다. 이런 팽창식 미끼는 몇 분 만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팀이 다음 정찰 드론이 그 지역을 지나가기 전에 탱크 모형을 부풀리고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해야 할 때는 실제 장비를 다루듯이 신속하게 움직입니다. 러시아 정보 당국은 위치 기록과 움직임을 포착하고 그것을 실제 표적으로 간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분명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드론은 가까이 접근해서 실제로 관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고무로 만든 모형이 어떻게 현대 군사 기술을 속일 수 있을까요? 이 부분이 정말 놀라운 점입니다. 이 모형들은 단순히 페인트 칠한 천 조각이 아니라 시각적인 외관을 훨씬 뛰어넘는 정교함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중 많은 것들은 내부에 여론이 있습니다. 러시아 드론이 목표물을 향해 열화상 카메라를 비추면 실제 탱크 엔진이 내는 것과 똑같은 온도를 보게 됩니다. 러시아 드론 조종사가 지역을 감시 중입니다. 그는 탱크처럼 보이는 무언가를 봅니다. 육안으로 확인해도 탱크처럼 보입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확인해도 탱크처럼 뜨겁습니다. 전략적인 위치에 배치되어 있는데 마치 탱크가 있을 법한 곳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게 탱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최신 버전들은 한 단계 더 나아갑니다. 우크라이나 엔지니어들은 엔진 배기를 재현하기 위해 연기 발생기가 장착된 복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부품을 사용해서 가짜 무선 및 레이더 신호를 내보내기도 합니다. 복제품은 적의 탐지 시스템에서 실제 장비처럼 감지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때부터는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려면 가까이 접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까이 접근하는 것은 그것이 바로 러시아군이 할 수 없는 일이고 우크라이나가 허락하지 않을 일입니다. 러시아는 순진하지 않습니다. 몇몇 경우에는 자신이 복제품을 맞췄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에서 함정이 더 정교해집니다. 러시아가 팽창식 미끼를 파괴할 때 러시아는 종종 그 모든 과정을 촬영하고 영상을 공개하며 이를 축하하고 러시아 군대와 국민에게 큰 승리로 선전합니다. 문제는 러시아 분석가들이 목표물이 가짜였다고 의심하더라도 결국에는 선전이 이긴다는 점입니다. 결국 정밀 미사일을 고무 인형에 쏘았다고 인정하는 것보다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 더 유용하니까요. 러시아는 딜레마에 빠집니다. 속았다고 인정하면 무능해 보이고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같은 가짜 목표물을 공격하게 됩니다. 두 경우 모두 우크라이나가 이깁니다.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두 가지 선택지 중 러시아에게 더 나쁜 것은 무엇입니까? 속았다고 인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속 유령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하지만 여기에는 선전을 넘어서 더 강력한 무언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의심입니다. 탈라노프 본인에 따르면 러시아 오퍼레이터가 가짜 미끼를 보고 있다고 의심할 때조차도 그 의심은 이미 제 역할을 다 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는 멈춰서 생각해야 하고 스스로에게 이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물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공격해야 할까? 지원을 요청해야 할까? 아니면 계속 진행해서 다른 목표를 찾아야 할까? 이런 의문에 쓰는 매 순간은 그 요원이 정찰을 하지도 공격을 계획하지도 작전을 조율하지도 않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1300km가 넘는 전선을 관리해야 할 때 이런 몇 초들이 쌓이게 됩니다. 몇 초가 분이 되고 분이 시간이 되어 결국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우크라이나는 이 효과를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극대화합니다. 미끼를 계속 이동시키고 실제 장비처럼 전술적으로 재배치하는 것이죠. 러시아 정보부는 움직임을 포착하고 진짜 전략적 재배치처럼 보이는 장면을 목격합니다. 러시아는 자신들이 실제 목표라고 믿는 것들을 추적하기 시작하지만 사실은 지도 위에서 고무 모형만 따라가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는 대가가 따릅니다. 그것도 터무니없이 큰 대가입니다. 우크라이나의 팽창식 미끼 하나는 약 25,000달러 정도 합니다. 탈라노프 본인도 인터뷰에서 이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두 남자가 10분도 안 돼서 부풀리고 배치할 수 있는 제품이 25,000달러나 합니다. 이제 러시아가 그것들을 파괴할 때 쓰는 무기와 비교해보세요. 러시아 순항 미사일 한 발 가격은 100만에서 300만 달러입니다.
고정밀 공격 드론은 모델에 따라 수십만 달러에 달합니다. 러시아가 공격에 사용하는 가장 저렴한 드론조차도 목표물보다 훨씬 더 비쌉니다. 그것들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짜 모형을 공격할 때마다 러시아는 25,000달러짜리 표적에 최소 40배, 어떤 경우에는 100배 이상의 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발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이런 일은 여러 달 동안 전선의 여러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는 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무인형을 향해 사용된 미사일 한 발은 실제 목표물에 사용되지 않은 미사일 한 발입니다. 그것은 공장에서 몇 달 동안 생산되어 전선까지 운반된 탄약이 아무런 성과도 없이 그냥 사라진 것입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전선에 보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잃어버린 것을 보충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낭비 하나하나가 정말로 큰 부담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해보면 러시아가 며칠 만에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전쟁이 오히려 나라를 내부에서부터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모습이 드러납니다. 2025년에는 우크라이나 드론 작전이 다른 전략들과 결합되어 한 달 만에 러시아의 석유 정제 능력의 최대 38%를 가동 중지시키기도 했습니다. 9월에는 휘발유와 디젤 생산량이 전월 대비 18% 감소했습니다. 석유와 가스는 역사적으로 러시아 정부 수입의 최대 40%를 차지해왔습니다. 이러한 인프라를 반복적으로 타격하는 것은 전쟁 자금 조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는 계속 전진하고 있지만 그 속도는 터무니없이 느려졌습니다. 2025년 내내 러시아가 거둔 가장 큰 영토적 성과는 좁은 땅띠와 몇몇 마을뿐이었습니다. 이 정도의 노력과 인명 피해를 정당화할 만한 성과는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전장에서 주도권을 쥐고 있지만 이렇게 느리게 전진한다는 건 단 한 가지 의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함정이 계속 작동하는 동안 반대편의 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는 2022년 2월부터 2025년 12월 22일까지 약 120만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에는 전사자, 부상자, 포로가 모두 포함됩니다. 이 중 최대 32만 5천 명이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로 여기서 러시아가 얼마나 깊은 수렁에 빠졌는지 진짜 규모를 알 수 있습니다. 문제가 너무 심각해져서 2026년 1월 러시아는 연중 내내 공식적으로 군 징집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의무 군복무가 특정 기간에만 있었지만 이제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징집을 피하기 위한 규정이 훨씬 더 엄격해져서 러시아인들이 소집되기 전에 나라를 떠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러시아는 공격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공격할 사람이 부족한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보다 더 강력해서 이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효율적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는 이 전쟁을 모든 면에서 우위에서 시작했습니다. 병사, 탱크, 비행기, 미사일, 산업 능력 모두 더 많았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이러한 이점들은 우크라이나의 혁신, 서방의 지원, 그리고 러시아의 전략적 실수들로 인해 하나씩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팽창식 미끼들은 그 완벽한 예시입니다. 최첨단 기술도 아니고 인공지능도 아니며 개발에 수십억이 든 무기 체계도 아닙니다. 고무와 공기, 그리고 에어바운스 제조업체가 기존에 하던 기술을 응용해서 만든 복제품일 뿐인데 실제로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처음에 보셨던 다가와서 발사하고 정확히 명중시켰던 그 러시아 드론 기억나시나요? 조종사는 그 장면을 촬영해 영상을 모두 올리고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사실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그 아이리스-T 미사일은 다른 곳에서 멀쩡하게 있었습니다. 폭발한 것은 스티로폼과 고철로 만든 모형이었습니다. 임무 완료.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고 이 전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계속 지켜보고 싶으시다면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